권력적인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언제나 정신적으로 내모르고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저는 그런 그들의 거짓과 오략의 한 중심에서 의료적인 범죄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굉장히 교활한 방법으로 조롱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조롱거리로 내몰았는지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들은 피해자에 대한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면 그것을 온라인상에서 방송국에서 그것에 맞춰 한몸처럼 방송 자막, 장면 삽입, 사생활 묘사, 악인의 빗대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롱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방송국과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컴퓨터에서 파일을 실행시키기 위해 가상 CD롬을 만들어서 돌리는 것처럼 죄를 입히기 위한 연출과 연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기대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장본인을 속이려고 한 마음으로 그 가상을 믿는 척하면서 가담했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저희 뇌부터 먼저 빼앗았고 자신들의 집에 굴러다니는 물건인 것처럼 한 사람의 뇌를 다뤘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방송과 언론에서 취재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방송국 그 자체가 이 범죄의 온상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며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누구도 따지지 않는 면죄부가 발동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폭력을 저지르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없이 그냥 무마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용납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국은 이 일을 계기로 이미 무정부 사회라는 것이 증명이 된 셈이며 국가가 유명무실하고 국가를 이루는 주체들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국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뭉쳐져서 국민들에게 온갖 분노를 다 쏟아내고 화풀이를 하고 있으며 그 몫은 약자들이 온전히 감당하고 있고 저희 사건을 계기로 이미 국민들이 그냥 부당함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죄부를 가진 인간들에게 표적이 되어서 그들의 수익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을 수익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각 기관, 언론사에 제보를 하면 너도 나도 달려와서 피해자를 취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생활을 감상하면서 가해자적인 시선으로만 분석하고 바라보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직업을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적극 개입, 가담하고 있는 이 일에 그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는지 알 수 없는 일에 온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의 직업의 모든 도덕성을 부여하면서 피해자가 보내는 민원이나 제보를 전부 경찰서 쪽으로만 무책임하게 돌리고 미룬다는 것입니다. 범인이 솔직히 경찰일 수도 있고 검찰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일과 종교적인 일에는 직업과 이후 여하가 불문이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무조건적으로 경찰이 전부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미룬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이며 각 기관이나 언론사들은 고의성까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방송도 하고 기사도 써주고 힘든 부분에 대해 의료적으로 해결을 도모해주고 수사를 해주어야 할 그런 참여적인 일에 그저 한 사람을 아무런 정보도 없이 방송국의 그런 행패에 기대어 눈뜨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정치 세력으로 한데 뭉쳐져서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이익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가 정부기관과 방송, 언론, 모든 전 분야에 거쳐서 심각할 만큼 평범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누군가의 뇌를 집단적으로 지배하는 일에 더 이상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일이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사실을 이기적인 국민성으로 붙여버린 것입니다. 그 어떤 도둑도 누군가의 뇌를 빼앗기 위해서 저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모두에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와 뇌를 공유시키기만 한다면 이 범죄는 언제든 성립합니다. 이 일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이대로 계속 묻히고 진행된다면 언젠가 한 국가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일이 커질 것입니다. 이미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무정부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세고 권력이 있다면 인간의 뇌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사회는 끔찍합니다. 한국에서는 인간이 자원 그 자체입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외우고 또 외웁니다. 인간의 가치가 노동에서 창의성과 창조적인 가치로 넘어가면서 태어나서부터 타고난 천부적인 인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간의 뇌는 그 사람의 자산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들이 권력과 힘을 악용하여 기술을 이용하면서 국민을 침탈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며 오히려 취약한 일이고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그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한 개인의 고유한 생명과 인권에 관한 그리고 자산에 관한 침탈입니다. 이런 소중한 것을 누명 몇 마디로 범죄자에게 고스란히 가져다 바쳐주는 사회가 그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저들의 집착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10년입니다. 겉으로는 정치적인 복수, 사회적 정의, 온갖 이유를 다 만들어내지만 피해자가 뭔가 실수라도 한 듯 원수를 대하는 듯 연극을 꾸미고 있지만 다들 그런 것과는 무관하며 사실은 지적 재산의 침략 행위에 몰두해 있지 않았었습니까? 세상은 기술 발전으로 시끄럽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피해자의 뇌의 데이터는 어디로 전송되는지 피해자는 모릅니다. 다만 이들이 피해자의 뇌 정보를 어디론가 보내며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고 스토킹하고 있으며 느슨한지 팍팍한지 그 정도의 차이일 뿐 피해 역시 매일 계속되고 있고 피해자의 뇌에서 읽어들인 신경정보나 뇌파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 길조차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평생을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부도덕한 사람들의 행패에 희생당하며 자신을 빼앗기고 뇌를 도둑질당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한 사회가 보여준 모습은 재빠르게 그것을 원상 회복을 시켜주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가난에 빠뜨려서 계속 머물게 만들고 직업을 잃게 만들고 스토킹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쇼를 벌이고 누명을 서사적으로 스토리까지 부여합니다.